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의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간밤에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인데요. 실적이 괜찮은 언택트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일단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이주현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양시장이부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이 4차 산업 관련주들이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이렇게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애플 쪽에 있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얼마 전까지 항공주를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너지 기업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애플 쪽에 있어서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집중 투자는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 집중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있어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상승을 했던 주 요인이 경제 지표가 V자 형태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 이게 호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치료제가 나올 거니까 큰 걱정 없어라는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도 저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지수로만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1선 자리대가 약 한 2130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현금을 늘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정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밀리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13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2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사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세 종목의 차트가 있어요. 맨 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사실 종목군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22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요, 우선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IT, 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호재성 소식이 좀 있었어요. 제2의 셀트리온처럼 만들 그럴 부분들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 쪽 한 축과 또 다른 한 축은 IT 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IT 쪽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들 업종군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 2200포인트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이 밀리게 되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업종군들은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섹터죠.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그런 자리대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던 기업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잘 팔아주는 전략, 에이스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분기 때부터 돌아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과 수소차 쪽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오늘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2차 전지 쪽 내에서도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오늘 유럽 쪽에서 재료가 좀 나왔었어요. 수소 경제를 좀 키우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7배, 70배 정도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쪽으로도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이들 세 종목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좀 흐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따라 들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언택트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쪽보다는 카카오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쪽보다는 차라리 못 올랐던 애들이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괜찮았던 거,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수 섹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샘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다라는 거.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못 올라간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종목을 제가 추후에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수익률 쪽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보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못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죠. 2분기 실적주를 본다든가 하반기 성장주 쪽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언택트 쪽에서 못 올라갔던 애들, 뭐 전자결제가 좀 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쉬어가는 구간인데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쪽에 있어서 괜찮은 부분들은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5G 쪽. 그렇기 때문에 5G는 한번 팔아주고 난 이에 눌림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 특별히 좀 보면 될까요? 오늘도 말씀드릴 부분들은 수급 개선주예요. 수급 개선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우선 피로틱스예요. 피로틱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인데 아마 이 부분들 6월 중순경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6월 18일 정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쪽 설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증설, 신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3D 검사 장비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순차롭게 사업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주가는 싸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바이넥스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 제일 못 올라간 뭐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넥스는 좀 용량이 작죠. 그게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올해도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겁니다. 내년도는 더 좋아질 거고요. 아마 2분기 실적도 최고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협업하고 있는 제약사들 상당히 좀 많고요. 국내 상장돼 있는 제약사의 거의 대부분이 고객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 좋고 주가가 못 올랐었기 때문에 한 번쯤 눌림목이 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바이넥스와 피롭틱스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재훈 위원의 하반기 투자 전략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 개장 상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7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간밤에 모두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을까요?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일단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75% 상승하면서 53,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 나오면서 84,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27%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면서 74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1% 강세, 오늘도 역시나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28만 6,500원대, 셀트리온은 4% 가깝게 급등하면서 3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32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화 능력 10배 항체를 찾았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카카오는 오늘도 가네요. 2% 가깝게 급등을 나오면서 3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만 6천 원대까지 좀 뜬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오늘 강보합권,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는 0.26%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38만 4,500원대, 그리고 현대차 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들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99,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6% 상승하면서요. 2172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하면서 770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특징적인 것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제 시총 2위권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4%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 12만 8,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79%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7,1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화 능력의 10배치인 항체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한 단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는 3위권까지 빠졌고요. 알테우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6,100원대. 그리고 CJ는 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 하락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1%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갑니다. CJ E&M은 4.79% 상승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 업종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급등했고 이와 함께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오늘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93,6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KMW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네요. 64,2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에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장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여전히 지금 지수는 박스권을 좀 갖춰주고 있지만 폭락이 없다라는 점은 일단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이보다 사실 나쁠 시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되니까 가는 것들만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니까 이제 소외를 받거나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서는 그냥 강한 종목들 하나를 좀 섞고 약한 종목도 하나 섞고 해서 양분을 해야지 그냥 약한 종목들만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만 안 갑니다. 원래 지금장이 이렇게 차별화장이 되게 되면 그런 시장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시장이라서 그래서 강한 쪽도 섞고 약한 쪽도 섞고 해야 되는데 뭐 강한 쪽과 약한 쪽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우상향이냐 이제 하방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포트 종목을 드렸었던 LNF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로 올려치고 있는 종목이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하향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도가 이제 하방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밑으로
각도가 하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약한 종목들은 계속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한 종목을 지금에서는 뭐 던져라라는 얘기보다는 순환매로 움직일 수는 있어 보여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소외받는다는 얘기죠. 뭐 오늘 시장 오늘 옵션 만기는 날인데요. 어쨌든 뭐 종목들은 계속 차별화 장세로 가는 종목들은 가고 또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지겹게도 안 가고 뭐 그런 흐름들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보유가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해도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자, 에이텍 어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분이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나 인맥 관련주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이텍이 어제 움직인 이유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법 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 2위에 이제 등극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뭐 그 인맥주로 지금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고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5,0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뭐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1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전고점 돌파에 지금 강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15,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이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제 조정이라는 부분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15,000원의 지지 여부를 보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예요. 그래서 에이텍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ED 모니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 RFID 기술을 이용한 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이런 것들은 뭐 제조도 하고, 교통카드 솔루션도 뭐 사업 부분을 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이쪽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은 그렇게 딱히 뭐 그런 이슈에 엮여서 갈 만한 그런 그 부분들은 아닌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땡기고 싶은 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땡기고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래서 바닥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냥 뭐 좀 더 길게 좀 가져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미 세력들은 이제 이 물량을 어떻게 털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부터 신규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도 가져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JYP입니다. 자, JYP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어제 뉴스 나왔던 거죠. 일본 오리콘 주간 랭킹에 1위 이제 등극이 된 미주라는 걸그룹인데, 이제 신인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JYP도 마찬가지고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련된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괜찮아요. 뭐 한학령 해제에 따른 뭐 급등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YG 엔터도 블랙핑크가 컴백한 이후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JYP도 뭐 그런 이슈로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매수 접근은 가능합니다. 항상 여기 매수 접근을 할 때에서는 강한 종목을 치는 건 좋은데 손절선을 짧게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만 원을 손절선을 짧게 둬야 돼요. 2만 원이 깨지게 되면 조정이 2만 원이 아니네요. 여기 28,000원. 28,000원이 깨지게 되면 원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28,000원이 깨지면 원래 자리로 최근에 7월달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28,000원 손절 잡고, 목표치는 대략 다시 올라오면 3만 원이나 뭐, 그러니까 3에서 5%는 짧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2만 원 이하에서 샀던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가격인 거고요. 단타로는 일단 정고점 돌파, 강세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속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단타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나노신소재입니다. 자, 나노신소재,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뉴스가 이제 CNT 도전제 시장 확대에 따른 뭐 호재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CNT 도전제는 이제 용해도가 상당히 낮은 물질에 물에다가 이제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응급제용 CNT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다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진위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응급제용 CMP 도전제 용해도가 상당히 낮은 물에다 분해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이게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해서 어쨌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 이제 매매적인 접근에서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아주 짧게 끊을 때에서는 여기가 깨지면 28,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접근해야 돼요. 손절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손절선을 굉장히 짧게 두고 공략을 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조정을 맞으면 2만 원에서 공략하시면 좋아요. 2만 원까지 밀리면 그래서 이렇게 쭉 추세를 그으면 이 닿는 자리들 있죠. 2만 원, 17,000원. 초보자들은 이런 자리가 내려오면서 하면 되지만 선수들이야 거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어차피 올려치면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고 매매 대응을 하시고 초보자들은 조정받으면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 해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공략은 됩니다. 대신에 초보자들이 28,000원 깰 때 손절하지 않으면 2만 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28%, 3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절대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닥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컴투스도 이쯤에서 바닥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에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죠. 지금 아마 포트에 지금 여러분들 편입돼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종목들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매가 어려운 사람들이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에서도 제가 텔코나 FG학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 번역에 있는 종목들만 해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매매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매매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괜히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매매를 했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손절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한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날아가는 LNF 같은 이거 다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던 종목들인데 여기서 추천해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치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겠다라 그러면 이렇게 바닥 번역에 있는 그러니까 차트면 꼭 텔콘 RF 제약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모양새가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내야 지금 장이 나쁘지도 않잖아요. 급락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장에서 급락도 안 나온다라 그러면 조만간에 거래 실리면서 이런 애들이 또 튀면서 결국은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서는 우상향을 틀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바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웹젠도 마찬가지예요. 웹젠도 지금에서는 늦었죠. 그러나 이 바닥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에서 이런 큰 수익이 나듯이 바닥에서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다가 큰 수익이 나게 되면 일부를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시는 게 지금에서 유리하지. 지금 고점에서 쫓아갔다가 더 가면 다행인데 가지 않으면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물리고 시장이 맨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조만간엔 조정도 받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떠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너무 떠있는 종목들은 짧게 손절을 짧게 잡고 수익도 짧게 잡아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대응 재밌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장세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은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닥이 6월 고점을 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계속 기술주 중심, 주도주 중심의 시세는 그냥 이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을 볼 때 하루하루 보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위험을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여전히 현금 비중이 20% 수준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80%로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이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신 종목이 청우컴넷을 오늘 단타 접근 괜찮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단타는 항상 시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청우컴넷은 이렇게 관리 종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타 종목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관리 종목이나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기술적으로는 어제 거래량을 뚫고 오늘 또 이어지기 때문에 반타는 가능합니다. 반타는 가능한데 어제만큼의 시세가 안 거래량이 안 나와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타의 타점은 오늘 시가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오는 이 시점이죠. 9시 6분에 시가를 3,340원을 뚫을 때, 이때 따라가는 게 이제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컨넥 같은 종목을 단타 타이밍을 놓쳐갖고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을 잠깐 살펴보면은 항상 그 현금 인출기, ATM기 테마로 움직이는데,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매출도 그만하고 항상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와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금이 400억이 넘는데 자본 총계가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업체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투자에 부적합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체시스라는 종목을 3,000원에 10%를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체시스 역시 대지열병 테마주로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시세가 나는데, 항상 기업을 살펴보면은 본업이 좀 돼야 되는데 시가총액 700억인데 본업이 자동차 부품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지열병 테마로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매출 전혀 성장이 없고요. 영업이익도 항상 적자가 나오고 자본 총계가 270억밖에 안 돼서 지금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만큼 전혀 재무 구조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빨리 빠져나와서, 요새 종목이 정말 시장에 좋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익을 찾는 게 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타깝지만 체시스는 투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제넨바이오예요. 제넨바이오를 매수하고 싶은데 시그널이 어떨까요? 제넨바이오는 대주주가 제넥신이 돼서, 제넥신이 요새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상당히 시세를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제넥신은 계속 아직까지 추세를 안 깨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넨바이오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된다면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30원 수준 받고 매수하셔서, 이런 종목은 손절가 오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오면 손절하면은 한 5%, 4~5% 수준의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혹시 이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면 업사이드가 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은 이렇게 빠르게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주연 자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휴마시스 단타 시그널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휴마시스 단타 시그널, 저는 굉장히 종목 선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상한가를 한 5번, 6번 정도 올라오면서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타 종목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가장 강한 종목,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휴마시스는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파동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동 수렴 구간이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큰 상승 이후에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의 약간 역헤드 앤 숄더 패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5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일 저점 매수를 어디서 얼만큼 분할로 철저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단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일 전부터 해서 저점을 갖다가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저점 구간 부근 거기 살짝 이탈하거나 깨고 나서 올릴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아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없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만약 양봉으로 변신해서 위로 장대 양봉이 뽑히지 않는 한 오늘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 이렇게 단봉 마감을 할 텐데 저점 매수 철저하게 하신다면 단타로도 괜찮고 뭐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절가는 단타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 15,400원에 15% 보유 중인데 대응 전략 물어보셨어요. 저는 매수를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고 이 15,400원대 조금 뭐 단기로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보유 전략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익권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크게 봤었을 때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번 정도는 나올 거예요. 18,000원 정도, 조금 더 봐서는 한 1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테마 종목으로 대북 철도 테마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무인 발권기 관련해가지고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뭐 비건이나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랑 필요하다면 대화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대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처럼 완전 강대강 형태로 가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 쪽에 인사도 지금 이제 대북 대북 관련 인사들로 지금 좀 개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푸른기술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종목은 프리엠스.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매수가를 뭐 안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유해도 되겠냐 물어보신 거 보면 수익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익권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물려 있더라도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저점 구간을 지금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시세가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최근에 대선 테마들 서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홍정욱 테마들, 윤석열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들이 지금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문의하신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이재명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선 테마로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뭐 너무 막 10년 이렇게 막 기간 보지 마시고 한 6개월에서 길게는 뭐 한 1년까지 그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하면 저는 프리엠스 충분히 큰 시세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오늘은 시그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리바트인데요. 현대리바트가 급등 중인데 단타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 거래량도 많이 터진 모습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이래저래 좋은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도 8% 이상 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제 걱정인 것은 좀 단기 급등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들인데 언제냐면 5월 달에 급등 나오고 나서 좀 고정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실 어제나 이제 그제나 약간 지난주 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포인트, 이 꼬리 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걸 다시 뚫고 가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뚫고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더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가는 거는 조금 따라가는 위험하지 않을까. 한생 같은 거 보더라도 같이 좀 급등하고 있긴 해요. 많이 같이 가는데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긴 한데 역시나 조금 약간 고점 맞으면서 음봉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급하게 가진 마시고, 매수 포인트 자체는요, 현재 가격 구간에서 보자면은 한 16,000원대, 17,000원 아래는 와줘야 그나마 안정권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부탁드릴 건 좋은 종목이지만 급하게만 매수하지 마시고, 또 항상 종목이라는 게 매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장기적 투자 종목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또 질문이 있으셨어요. 회사는 굉장히 좋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영업이익 자체에서 적자폭을 조금 연결로 좀 크게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2분기 실적도 사실 좀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반기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수는 좋지만 이거를 좀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시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고되실 수가 있어요.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저는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매수하시겠다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나는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최소한 11,000원 부근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따라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11,000원 중반대로 내려오더라도 마이너스 10%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우선적으로 아직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하니 나는 정말 사고 싶다면 1,000원 초반, 극초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최근에 좀 잡아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7월 6일 급등했을 때 외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 보이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갔지만 어제 시장과 그제 시장, 월요일 화요일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들이 다 매도세가 강해요. 단기적으로만 살짝 올라왔던 것 같고요. 좀 차익 실현을 위한 전략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6월 초에 보여줬던 요 13,000원 고점 라인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라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12,500원 현재 가격도 고점 라인이라는 거죠.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당연히 매수는 얼마? 네, 11,000원대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한 번 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DPC. 자, DPC인데 매수를 13,350원에 10%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중에 계신데 오늘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이 있으셨어요.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굉장히 요 근래 들어서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잘 가고 있었고 코로나 맞으면서 좀 밀렸지만은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면서 만 원대 계속 횡보하다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조금 나온 모습인데 회사가 이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 갈 수는 있는 차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 갈 수 있겠지만 어제는 사실 또 윗꼬리가 좀 잡히면서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좀 밀리는 게 아닐까?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죠. 초급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말 좀 들어와 주는지. 자, 재밌는 흐름이 있네요. 외인들이 잡아주다가 털고, 잡다가 털고, 외인들이 좀 단타 경향이 강한데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외인들이 끌어올려놓고 털고 나가고 끌어올리고 털고 이거 두 번 보였습니다. 기관은 그 가운데서 매수, 역시나 기관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매수 들어오다가 털고 들어오다가 털고 단기 대응이 좀 많이 보여요. 외인 기관 흐름이 단기 대응이 많이 보여요. 그 말인즉슨 지금 단기로 기관도 그렇고 끌고 들어왔지만 이 종목 다시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세요.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드린 익절가는 한 14,100원 잡아드립니다. 14,100원 이탈 시에는 수익 실현하셔서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좀 계속 지켜보시다가 시가 상황 따라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유니온 머트리얼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미스터블루는 두 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 미스터블루 다시 한번 추천 의견 주시면서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 연결을 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마이크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버행, 재무부실이 좀 걸림돌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노마스크 관련해서 생산시설을 최근에 구축을 했고 글로벌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일단은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B 프로 바이오와 이제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일단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성이 있다고 굉장히 보여지고 일단 지금 차트도 굉장히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린 구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금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마스크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가는 제가 오전에 3,35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오히려 더 눌러주고 있어서 좋은 자리라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3,285원 자리 근처에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4,000원짜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200원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면 되고 조금 넓게 수익 관점에서 아마 보신다면 손절가는 3,000원까지도 열어두셔도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TV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9% 넘게 가져가고 있고 원익 QNC는 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ENG는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인데요. 12%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디바이스 ENG가 목표가 19,900원 넘어섰습니다. 매수하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디바이스 ENG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가 주이죠. 기본적으로 증착 공속에 사용되는 파인메탈 마스크 세정을 좀 주로 하고요. 또 반도체 그릇을 담는 이송 장비 그릇을 담는 훅이라는 곳에 오염 장비를 제거하는 이런 이제 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수주 물량이 한 3,50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올 실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정이나 OLED 공정 쪽에 장비, 세정 이쪽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연말까지 끌고 가도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예상이 돼서 일단 2만 원 선 라운드에서 일단 끊어봤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 갖고 온 종목은 제가 여간해서 모멘텀 종목을 잘 안 갖고 오는데 미코라는 종목을 오늘은 아마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미코라는 종목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첫 번째는 자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진단 키트 시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곧 이제 시판할 수 있겠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 수소 테마가 상당히 뜨겁죠. 수소 테마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코는 기존에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미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업은 자회사 코미코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를 하고 있는 이게 본업이 될 텐데 본업 자체도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찍히는 실적은 코미코의 실적이 찍혀 있기 때문에 별도 실적으로 보면은 뭐 미코 자체의 실적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이 이슈 중심으로 굉장히 시세를 좋게 내주고 있어서 국내에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두산 피어셀과 S피어셀. 최근에 수소 테마와 엮여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코도 마찬가지로 SOFSC라는 고체 산업용 연료전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차세대 연료전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코가 이 이슈를 받아서 전고점 13,000원에 도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 13,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밀리면은 이게 모멘텀 종목이기 때문에 9,800원 수준 손절가 잡아서 아마 이슈 받고 올라가면 빠른 시간 내에 13,000원 타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추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